안녕. 친구들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아빠 류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산후도우미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가격이 많이 싸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가격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산후도우미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사실을 모르시고 산후도우미를 쓰셔서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장점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요, 눈에 보여요. 케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집안에서 이모님이 같이 케어를 하니까 케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점, 요거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게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뉴스에 좀 많이 나오죠. 그런 전염병들에 대한 안전성이 좀 높아요. 다른 많은 아기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은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익숙한 환경에서 아기를 케어할 수 있어요. 바로 집으로 와서 평소에 살던 집에서 케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한테도요, 앞으로 계속 살 집을 계속 먼저 보여주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다음은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 첫 번째는요, 장점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인다는 거. 자신이 아는 것과 조금 다르면 눈에 보이는 게 오히려 더 거슬리고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좀 옛날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 편히 맡겨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초기에 해야 되는 예방접종 또는 검사들을 스스로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스스로 병원을 또 고르고, 이게 좀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기가 한 2주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 해야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을 하려고 아기를 차에 태우고, 멀다면 1시간 정도, 짧다면 10분 정도라도 어디 밖에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그 병원에 대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보건소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고,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아기 제대로 검사를 할 줄 모르는 의사가 나와서 아기를 울리기만 울리고 결국은 검사를 하지 못하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병원이 좋지 않거나 보건소가 좋지 않다면요, 저희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신과 육아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모님 아기를 낳기 전에는 보통 집에서 공부들을 다 하시죠. 육아 책도 많이 보시고 이런 육아 방식을 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모님이 딱 왔어요. 오면서 이분이 교육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육아 방식을 계속 고수할 때가 있어요. 이분 생각으로는 본인이 교육을 받으셨고 자신의 육아 방식이 맞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육아의 정답은 없어요. 육아에는 수십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골라서 일관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게 이모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육아 방식이 맞지 않지만 이분이 어른이고, 그리고 본인의 육아 방식을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고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좀 단점으로 꼽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이런 사람들은 산후도우미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들. 자, 첫 번째는요, 육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산후도우미를 쓰지 않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본인만의 생각을 계속 추구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나의 육아 방식이 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눈으로 보고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조리원에 이렇게 맡겨서 본인의 육아 방식을 조리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많이 소리를 많이 내네요. 아빠 빨리 끝낼게요. 자,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알았어. 아빠 빨리 끝낼게.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병원이나 보건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산후도우미를 쓰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선천성 대사검사 그리고 예방접종 등을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산후도우미를 쓰면서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보건소에 갔을 때 전문적이지 않은 의사가 나와서 아기를 울리고 그리고 상처만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건시설이나 병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보시고 산후도우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후도우미를 선택하기 전에 이 점은 좀 알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란이 또 보러 놀러 오시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란이 보러 또 놀러 오실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하시면 이란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또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란아 인사하자. 이란이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